그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장은 그 파도도 높아지고 유속도 세지고 해서 잠시 수색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구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참 그 중요한 모멘트 점에 있는 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파고가 잔잔해지고 수중 작업이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첫째 하나는 예. 수색 구조 작업을 이제 계속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은 생존 가능성과 공간 유지 확보,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70몇 시간 지났고. 예. 그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70몇 시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음 단계로 생각한다면은 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현장에 지금 장비들이 크레인을 포함해서 와가 있지 않습니까? 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실종자를 수색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기다렸다 하는 방법은,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방법은 상당히 수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10일 이상 이렇게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현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통째로 이렇게 이제 인양해서 그 다음에 수색 작업도 계속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민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결심해야 할 사항이 단계입니다.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수색 작업을 먼저 마치고 난 뒤에 인양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그 세월호가 수중에서 또 기울어서 오른쪽 옆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체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아예 진입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체가 수중에서 움직였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기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력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에어 포켓을 포함해서 부력이 완전히 있으면 예. 선체가 선수를 포함해서 바닥에 이렇게 누워버린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전진될 건데요.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그런 내용은 격실 내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에어 포켓 같은 그런 기능을 했던 그 공기들이 예. 이리 이제 물과 흡수되면서 부력을 이제 물로 다시 충선이 되면은 예. 격실에 무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왼쪽이나 예. 오른쪽이나. 그래서 무게 변화로 해서 배가 기울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물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부력을 손실되는 것이죠. 예, 물에 공기가 녹아서 부력을 손실하고 있다. 그래서 네, 선체가 그래서 계속 떠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점점 가라앉고 예, 점점 선체 가라앉게- 위치도 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 지금처럼 그 선체 위치가 바뀌었다면은 그 에어포켓도 안에서 좀 위치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선체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위치가 변동이 되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에어포켓의 그 기능은 거의 한계에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다음에 그 야간 수색 작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그 오징어 낚시선들이 동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체에 변동이 있으면은 격실의 내부에 이제 그 물의 양이 변해서 변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도나 이런 그 내부적인 이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와류나 이런 거 변동으로 인해서 뭐냐면 실종자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연스럽게 움직이든 인위적으로 움직이든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거 그저 현지 이 맹골 수도는 조류가 센 지역이고, 또 언제 이 수색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면 시간도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상당한 한 명의 실종자를 찾을 일이, 또 다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체의 유동에 대해서 예. 유실을 방지하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법인데 야간 그 낚시 천악 낚시는 이제 불을 이용해서 이 낚시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보다는. 예.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선 그 수중 물체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음파, 탐지 또는 해저 지형을 잘 아는 그런 정보들을 또 이게 서로 공유해 가면서 그게 해양과학 기술원이 그런 정보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활용해서 수중 물체 이동을 잘 관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류가 물때가 바뀌고 세기 때문에 대형 어망을 필요한 것이지 오징어 체낙선은 그것 갖고 뭘 이렇게 낚시하는 그건 아닌 거, 그건 좀 의미가 영 다른 거고요. 예. 불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언정 아까 이야기한 유실에 관한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예. 봅니다. 네. 조금 전 말씀에서 이제 70시간이 훨씬 지나면서 에어포켓은 한계에 달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선체에 계속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좀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면서 에어포켓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의 공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현재로서 없을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현지에서 에어포켓에 관한 문제는 부력을 생기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 생존 가능성과 가능성이 있다면은 유지를 연장시키는 그 기능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능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것이 한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계속 하는 것은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주 안점은 그것도 계속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단계를 진입할 수 있도록 크레인이나 2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 수색 작업이 제일 우선이죠. 예. 그것도 병행하면서 수색 작업을 어떤 시기든 간에 격실 내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빨리 해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 앞으로의 그런 수색 작업 또 뒤이은 구조 작업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우선 이 배가 약 6,800톤으로서 적은 배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해난 사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해사가 있지만 이 배를 또 인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예. 또 이 배의 선체 구조가 하부 구조는 쇠로 돼 있을지언정 예. 상부 구조는 하우징으로 돼 있어 일부는 쇠고 어떤 거는 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결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격실에 여러 사람 이런 걸 보면은 격실을 망가뜨릴 확률이 10중 8구 격실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 재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를 어디다 싣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도 면밀히 조사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수색 작업 요 부분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해야 되죠. 예. 다행히 지금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또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내일부터는 조류가 좀 잠잠하다고 하니까요. 네네. 예, 물때가 좀 기대를... 점점 좋아져가지만 바람하고 파고가 좀 적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 작업을 펼칠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또 실종자 가족분들 그걸 또 제일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들어가서 물속에 작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 듣자 하니까 이제 뭐 다이빙 벨이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도입하면은 그래도 물속에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이빙 벨은 이제 오래된 그 잠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말로는 잠수종, 벨이니까 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인데 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어디 쓰는 거냐면은 수중 거는 표면 공급 잠수 기법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 스쿠버 장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면상에서 호흡 기체를 다이버한테 헬멧을 통해 전달해 주면은 다이빙 벨에 실어서 사람이 내려가게 만들어서 예. 현지 도착하면은 정확한 착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탈해서 호수는 그 격실 내에 들어가는 것이 다이빙 벨입니다. 그 다이빙 벨 이야기는 포면 공급 잠수체계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해양경찰청의 그 구조선들을 배들에는 예. 이런 그 표면 공급 잠수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없고요.
스쿠버 장비는 수중 활동 시간이 예. 이제 그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장비이기 때문에 고무보트나 이거 타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승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잠수병이 더 생길 확률이 더 많죠. 필요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호흡 조절을 잘못하고 압력 속도를 잘못하면 바로 제2의 한주호 사건과 같은 그런 사고가 생길 요인이 스쿠버 장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다이빙 벨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갑판에서 그 다이바를 감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테이블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시점에 다이빙벨뿐만 아니라 표면광구 잠수 체계를 SST 체계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들어간다면 그게 배당 그 2명 내지 3명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격실에 구부러진 부분은 호수가 엠브리컬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호흡 기체가 들어가고 또 이 장비는 또 다이버하고 현재 수중에서 갑판하고 말이 통화합니다. 예. 예, 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통신기도 되고 예. 그다음에 몸이 춥다고 생각하면 또 위에 갑판에서 그 호수를 통해서 따뜻한 물도 공급해 줍니다. 예. 이게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장비인데 네. 그 장비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인들도 그걸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갖고 있는데 해경에는 그 장비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다가 다 철거돼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시점에 좀 시간이 다투고 이러는 경우에는 예. 어떻게 사용할까 지금 화면에 좀 나오네요. 예. 이 저런 장비를 빠른 시간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것이 우리 해경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민간 잠수부들은 다이빙배를 갖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정부도 민간 전문업체가 군경보다 수색과 수색 구조 작업에 더 유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물론 민간 잠수는 군에서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해남 구조대가 세계 아시아의 최강입니다. 네. 예, 그 민간 잠수는 해남 구조대의 그 능력은 따라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은 벌써 1000피트의 수심 잠수를 잠수 능력을 갖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예. 세계 최강이죠. 아시아에서 최강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현재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 이 파도에 그는 이제 호수 길이가 100m 정도 있기 때문에 예. 100m지 한 150m 길이기 때문에 배가 접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청계진과 평택함 ATS-함이 저 장비를 갖고 있는데 배 현측에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걸 이제 100m 정도 안에도 들어가려면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인들은 이런 배부담도 바지선이나 이런 그 이동용 표면 잠수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쉽게 이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그런데 좀 더 안전도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예. 좀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인이 갖고 있고요. 예. 해군이 갖고 있는 것은 정규적인 장비라고 봐야 되죠.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급선해가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연 왜 이 세월호가 급선해를 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했을지 좀 추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추정은 현재 여러 사람의 수사기관에서 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제가 알기로는 선장과 3등 항해자가 알 겁니다. 예. 그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사망자는 당직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교대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선장은 배 책임자로서 예. 또 보통의 선장의 자격이면은 그런 그 수도에 통과할 때는 선장이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시정이 나빴죠. 예. 영점만 나빴죠. 그 다음에 협수로 들어가죠. 그럼 보통 함정에 되면은 기적을 울리면서 협수로 연한 항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선장이 함께 유치해야 될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급선했느냐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확실히 또 밑에 이제 조타사라는 사람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예.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섭세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고 원인하고 연관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가 이제 톤수가 약 200 몇십 톤이 증가가
지점 상층부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그 계산 기준을 하면서 이게 검증하는 체제, 국가적인 검증하는 체제도 문제가 있을 거고 예. 그때 통과돼서 안전하다면은 이게 이제 안전한 배라고 봐야죠. 보건력 관계가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검증이 어떻게 되는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실제 이 배가 보건력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컨테이너 벽으로 해서 그 이게 폭이 지금 22m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짐들이 10m를 기준해서 중앙을 기준해서 좌우에 한 1m 정도 벽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한 1m, 2m 지금 옮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과연 배를 전복시키는 보건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지 하는 거는 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하실 부분이 있고요. 예. 현재 어느 뉴스에도 외국 뉴스를 보고 있지만 그보담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선체 침수에 의한 파공에 의한 침수로 본다. 왜? 물이 밑에서 올라왔다 이게요. 예. 보건력이 됐다면은 현층 여기 좀 나옵니다. 현측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예. 현측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력이 완전히 넘어가서 물을 담아줘야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과연 보건력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선처에 이제 제가 첫날 이렇게 보니까 함수 부분에 약간 끓긴 부분을 내가 끓긴 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뉴스상으로. 근데 지금 스크루 주변에 이런 파공 이런 걸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럼 만약에 파공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보건력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파공이 확실하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 보건력보다는 그쪽이 더 가깝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 이제 항해사의 항해 미술학과 자격 문제. 가장 큰 거는 선장이 이기기 전에 선장의 진짜 선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YTN이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 화물 적재 용량을 좀 초과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 배가 좀 보건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거든요. 이런 그 화물 용량을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보건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또 조금 전에 말씀과 조금 연관돼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서해 회류하던 보면 인원 초과 운영, 강풍 이런 게 풍랑 이런 게 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건력을 가는 게 인원 초과거든요. 예. 지금 같이 이제 화적이 이제 그 2층에 해당되는 화적 화물칸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첫날 진입을 시도했던 그 위치, 예. 그 위치가 이제 화물 적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짐이 이제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초과하면 그 위치가 지점보다는 위입니다. 지점이 어디냐면 이 배에 조타시라고 여기 항교의 성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중심 연돌이 여기 있네요. 그럼 요 중심에 수면 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옆으로 기우면 요 무게가 중심을 오른쪽으로 당길 수 있는 힘을 더 느끼는. 그러니까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게가 맨 밑에 있기는 절대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리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보건력이 아무래도 서클이 크죠, 아크가. 그래서 그런 상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파공이 없더라도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도 배가 보건력을 잃어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건 배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배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작업 그리고 이제 수색 작업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처음에 학생들이 많은 피해가 난 게 피하지 말고 좀 대기하고 있으라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그 부분에서는 저도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예. 바다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선장을 포함한 성교에 있는 사고 방식이 아주 옛날 탑수적인 이런 것이 아직도 거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예. 작은 배에 해당됩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사람 몸무게가 한 70kg라고 하면은 예. 또 10명이면은 7kg 한 좀 100명이면서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톤수가. 이게 무게가 많이 움직이면은 서해 회로와 같이 예.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작은 배는 그게 해당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큰 배, 몇 톤의 이상의 그 사람들의 중량 그렇게 큰 물론 영향은 주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닙니다. 그거를 큰 배도 적용해서 움직이지 마라 선실내라는 이 부분은 절말장계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함교에 있는 사람이 배가 보건력인지 기우뚱하는 것은 금방 보면 피부로 다 누구든지 배 사람이 압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20도 이상 보건력이 없어진다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게 1, 2초 사이거든요. 예. 그걸 느낌이 있다면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태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퇴출 준비. 그게 한 30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한 느낌만 있어도 보건력이 없어졌다 예. 한 느낌만 있으면 30분 전에 퇴출 준비해서 모든 승객들이 라이프지켓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예. 구명 준비를 해야 되고 예. SOS를 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들을 빼내야 되고 이런 등등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SOS 보내고 나서 그 수온이 차가울 경우에는 일찍 떨어지면 저체온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지금 때릴 시기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뛰어내릴 시기인지 예. 앞으로 2시간 이내에 구조할 사람이 오는 것인지 예. 그것도 판단해 가지고 예. 뛰어내릴 시기도 그때 결정해 줘야 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아까 이야기한 질문해 주신 그 시간에 해당되는 그 시간인데 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나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이제 선박 그 주변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기름 유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서 좀 구조 작업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선박 주변에 기름들이 많이 떠 있으면 구조 작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영향 미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구조 작업에는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무게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중에서 작업하는 건 지장 없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기름이 많은 경우가 지금 아니니까 기름 예. 뛰거든요. 그래 관계없고 단 수면상에 올라올 때는 스쿠버 다이버들은 입으로 호흡을 합니다. 이제 마우스피스를 통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호흡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을 때는 기름이 아무래도 역겹죠. 예. 그러나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SSBS나 있겠군요. 이런 장비는 예. 그 물하고 머리가 자체가 물하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 안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기름하고는 전혀 다이빙벨 같은 거요? 다이빙벨도 마찬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죠. 예. 영향 주는 것은 스쿠버 장비에는 영향을 줍니다. 표면에 있을 때만. 예. 네. 지금 그 사고 현장에서 계속 구조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인양을 위해서 크레인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침몰한 세월호가 천안함보다도 한 5배 이상 무게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함만 해도 인양하는 데 한 달 걸렸거든요. 과연 이 세월호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시간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생존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론하기는 조금 이제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사안이만큼 준비하는 상황에 아마 현장에는 이를 위해서 준비한 팀이 미리미리 막 회의도 하고 숙고하고 그럴 겁니다. 예. 가장 어려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첫째가 이 배를 세워서 올릴 것이냐 눕혀져서 그 상태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결심사항이고 예. 그다음에 눕혀서 올린다면은 그 와이어 이제 스링하고 돌아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그 결국은 체인이 결석술이 올라오는데 예. 이 결석술이 6,800 약 한 10,000톤 정도 됩니다. 이제 인양 톤수가 대충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했습니다. 예. 꼭 계산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만 톤이라면은 과연
선체 상부에 있는 이 구조물이 예. 만 톤의 물량을 여기에 이겨낼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격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예. 부사지는 격실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이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그런 것 등, 그 다음에 올려놓은 들, 이걸 아까 플라팅 도크라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또 해서 예. 올려서 수면상으로 올려서 이제 수색 구조를 마지막 실종자 구조 작업을 그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런 등등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고려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해난 사고가 있었지만 이런 모양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예.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특별히 선체 외부에 있는 부분, 이 갑판상 요 윗부분은 매우 약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현재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요 주변에 어떻게 센 부분이 어딘가 지금 하더라도 크레인들이 대충 한 인양도 한 1200톤부터 시작해서 3000톤 이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몇 개를 넣을까 아마 4개 정도 이상을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크레인이. 예. 그러면 그 4개 크레인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마 참 드문 경우고 그걸 어떻게 바란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걸 올리더라도 이 선체를 어떻게 하면 그 실종자가 있는 상태에서 올리려면 어떻게 이게 안 다치게 올릴 거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 예.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 생존자가 있다면 그 작업들이 무리가 되진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다쳐서 초기 단계인 이거를 빨리 이렇게 좀 고르고 나서 다음 거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예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잠수산업연구원의 정영현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